한 주간 주목할 만한 이슈를 취재 기자가 선정해 소개해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얼마 전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해 논란이 됐죠. 이번 주 뉴스픽에서는 불법 도박 실태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 기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주였죠. 코미디언 이진호 씨가 과거에 불법 도박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이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도박을 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렸다는 사실도 알렸는데요.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 중에는 방탄소년단 지민을 포함해서 이숙은, 영탁 등 유명 연예인부터 방송국 작가나 PD, 임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람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씨는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빚은 다 변제할 생각이라며 경찰 조사 또한 성실히 받고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불법 도박 사실 고백으로 인한 파장이 컸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방송가에서는 즉각 이 씨에 대한 손절태세를 취했는데요. 이 씨는 고정으로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을 뿐 아니라 기존에 촬영을 마친 부분은 편집해서 방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3월에 이 씨를 임기 2년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던 화성 씨도 이 홍보대사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대사에서 이 씨를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섰다면서요? 네, 이 씨가 스스로 과거 불법 도박을 했다는 사실을 고백했을 뿐 아니라 국민신문고에 이 씨의 관련 혐의 수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서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에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3시간가량 조사를 했는데요. 불법 도박을 하게 된 경위와 불법 도박 기간, 방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진호 씨의 불법 도박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불법 도박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령이나 양형 기준이 다른데요. 범죄 전력이나 반성 여부, 또 피해자들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처벌 수위를 바로 예측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단순 도박죄라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하고요. 다만 도박의 종류, 범행 수단,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도박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이 되면 상습 도박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진호 씨에 대해서는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사건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경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법률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운데요.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진호 씨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은 약 2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피해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경법상 사기 혐의 적용 여부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을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때 그 이득액에 따라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네.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이득액에 대해서 단순 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법익 자체가 독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피해자 여러 명일 때에는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의 총 합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피해 금액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에 따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피해자들에게는 처벌보다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불법 도박에 사용된 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상황에 따라서 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는지를 피해자가 사전에 알았는지 아니면 전혀 모른 채 돈을 빌려준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인터뷰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머니 병원비에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도박에 사용했다면 용도 사기로 그 사기죄가 성립하고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는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 그리고 민사 절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만약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걸 알면서 빌려주었다면 불법 음. 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746조 본문에 따라서 반환 청구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진호 씨를 계기로 불법 도박에 대한 경각심도 커졌는데요. 그런데 도박이라고 하면 다 불법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박은 합법과 불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강원랜드 들어보셨죠? 이 강원랜드는 국내에서 오프라인 도박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육진흥 투표권 스포츠 토토와 공식 인터넷 발매 사이트 배트맨도 모두 합법입니다. 반면 토토 및 프로토와 같이 스포츠 토토의 고유한 게임을 모방한 유사 사이트의 발매 행위와 같은 스포츠 도박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이 씨도 합법이 아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죠. 불법 도박 실태가 심각하다고요? 네, 국내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지난 2022년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3년마다 진행하는 불법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 불법 도박 시장 규모는 82조 7,523억 원이었으나 2022년 102조 7,236억 원으로 24.1%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연도 합법 사행산업의 매출 총액인 22조 9,101억 원과 비교하면 약 4.5배가 차이 나는 것이죠. 불법 도박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불법 도박 신고 건수는 2019년 16,662건에서 지난해 48,350건으로 약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경마, 경륜 등 합법 도박 시장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강원랜드의 연간 매출액은 2016년 1조 6,227억 원에서 지난해 1조 2,235억 원으로 약 4천억 원 가까이 감소했고요. 경마는 같은 기간 7조 7,459억 원에서 6조 3,969억 원으로, 경륜은 2조 2,818억 원에서 1조 6,865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합법 도박이 있는데도 불법 도박이 더욱 성행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가 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집합금지 명령으로 이 강원랜드 등 오프라인 합법 도박장이 문을 닫게 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때 합법 도박이 위축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불법 도박은 성행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불법 도박이 특히 성행했는데요. 접근성이 높은 반면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이 특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10대들의 도박 문제도 심각하다고요? 네,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청소년 도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박 범죄 소년 및 촉법 소년 검거 현황에 따르면요. 도박으로 입건된 범죄 소년은 2015년 59명에서 올해에는 8월까지만 집계했을 때 328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박 범죄 소년이 최근 10년 사이 5배 넘게 급증한 것이죠. 2020년까지 통계에 잡히지 않던 만 13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올해 벌써 45명이나 검거됐습니다. 도박 범죄 소년은 형사 입건 기준으로 이 통계를 작성하는데요. 초범이거나 판돈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훈방 처분합니다. 따라서 입건된 도박 범죄 소년은 재범 이상이거나 판돈이 500만 원 이상 또는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열어서 이득을 취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러한 중죄를 저지르는 촉법 소년, 범죄 소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10대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을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는 건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법 도박은 온라인에서 특히 활성화됐는데요.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이 뛰어난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럽게 불법 도박에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불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이나 웹툰, 웹소설 등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이 광고 노출 배너를 통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미 불법 도박을 하던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유튜브도 불법 도박을 접하는 경로 중 하나가 됐는데요. 유튜브에 바카라라는 단어를 검색하기만 해도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도박 방송을 성인 인증 필요 없이 접속할 수가 있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주소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찾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 추진 중인 대책은 없을까요?
정부는 지난해 11월에 이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팀 TF를 구성했는데요. 그러나 이 청소년 도박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비춰봤을 때 아직 이렇다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이 전국 사행산업장을 점검,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사행산업장은 전국에 모두 15,000여 개소에 이르는데 이 점검 및 관리 인력은 불과 10명에 그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일주일에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복제 도박 사이트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면 새로 개설할 수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 강화부터 예방교육 등 사회적 인식 개선까지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까지 스며든 도박 문제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